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불과 며칠 전에 했던 이야기를 뒤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불과 며칠 전에 한화에서 레드백 EX라는 레드백의 국산화율을 높인 개량형을 개발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 우리나라 군대는 최대한 싼 장갑차를 많이 배치하기 위해서 레드백 같은 비싼 장갑차는 도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불과 며칠 만에 뒤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차세대 기갑수색전투 차량이라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은 바로 기갑수색대 레드백을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호주에서 레드백에 대한 시험평가가 끝난 다음에 한 대의 레드백이 국내에 들어와서 2022년 4월부터 방위사업청에 의해서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11사단 수색대에 한 대가 배치되어서 시범 운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이라는 건 우리 군이 도입하지 않는 국산 무기를 우리 군에서 운용을 해봄으로써 실제로 우리 업체들이 무기를 수출할 때 수입국에게 한국군에서도 운용하는 장비라는 점을 어필해서 상대국에 대한 장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때 레드백과 함께 국내의 코바코라는 회사에서 만든 블랙샤크라는 장갑차도 같이 시험 운용되었습니다. 블랙샤크는 기존의 우리나라 경찰특공대에서도 운용한 바라쿠다의 후계 차량으로 주로 경찰특공대를 위해서 개발된 장갑차로,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정식으로 채용할 계획이나 가능성이 없던 장갑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에서 운용한 건 이 장갑차를 도입하는 다른 나라에게 이 장갑차가 우리 군에서도 운용했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레드백도 그런 의미로 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 11사단에서 레드백을 시범 운용을 해본 결과 우리 군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런 장갑차를 우리나라 군대에서 대량으로 운용할 수는 없고, 다만 기갑수색대 정도에서 소량의 수량을 운용할 가치는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당연히 레드백에 대한 구매 계획은 전혀 없었고, 심지어 K-21 장갑차의 4차 양산에서도 K-21에 대한 대규모 방어력 업그레이드 같은 것은 없이 최대한 K-21을 그대로 생산해서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수량의 장갑차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드백은 우리나라에서 운용할 계획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용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기갑수색 차세대 전투차량이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제가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직 군에서 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요. 들어보니까 많은 부분이 비공개로 엠바고가 걸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사항을 알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말 그대로 이 사업은 기갑사단의 기갑수색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갑부대에는 기갑수색대라는 부대가 있고, 이 기갑수색대는 일반적인 보병사단의 수색대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부대입니다. 일반 보병부대의 수색대들은 최대한 적지에 은밀하게 침투해서 적에게 들키지 않고 적을 감시하는 게 임무라면, 기갑부대의 기갑수색대는 위력정찰을 위한 부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수색대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하나의 대대에 전부 있는 구조의 부대로 기갑부대의 최선봉에 서서 적과 최초로 조우를 해서 전투를 해봄으로써 적의 규모나 전투력을 파악하는 부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북진 최선봉이라는 7군단 중에서도 가장 선봉에 서는 부대가 바로 기갑수색대입니다. 그래서 적의 기습 공격이나 지뢰나 IED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갑수색대에는 일반적인 장갑차가 아닌 좀 더 방어력이 높은 장갑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바로 이 기갑수색대에 배치된 장갑차를 레드백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론은 우리나라의 7군단에 있는 기갑부대들에 있는 기갑수색대대는 한 개 대대뿐이고, 이 기갑수색대대는 한 개의 전차 중대와 두 개의 장갑차 중대로 편성되기 때문에 한 개 사단에 고작해야 두 개 중대분의 레드백만이 필요하고, 결론은 7군단의 3개 기갑사단을 전부 통틀어도 6개 중대분의 수량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수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군이 기갑수색만을 위해서 레드백을 도입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도입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3개 기갑사단의 기갑수색대에 전부 레드백을 배치한다고 해도 필요한 수량은 100대가 안 됩니다. 아마 후방의 기계화 학교에 배치되는 훈련용 장갑차까지 해서 대략 100대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설마 고작 100대 정도의 레드백을 도입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현재의 레드백은 절대로 우리나라 군대에 그대로 배치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여러분도 알겠지만 레드백은 국산화율이 너무 낮은 장갑차입니다. 능동방어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아이언 피스트를 사용하고 있고, 포탑은 호주와 이스라엘의 합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산 포탑이고, 미사일도 이스라엘제인 스파이크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부의 지뢰방어용 방탄판도 이스라엘제이고,
심지어는 장갑차에 안에 실려있는 병사들이 앉는 좌석까지도 방폭의자로 이스라엘제입니다. 궤도는 캐나다산 고무궤도이고요. 그래서 레드백의 국산화율은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이 국산화율은 호주에서 생산되는 레드백에서는 더 낮아진다고 하죠. 왜냐하면 레드백에 사용되는 고강도 특수강이 지금은 우리나라 포스코에서 생산된 국산인데요. 호주는 호주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고강도 특수강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국산화율은 더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사용하는 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무장으로 12.7mm나 7.62mm를 사용하지만 이건 뭐 우리나라도 사용하는 거니 상관이 없지만요. 문제는 아이언피스트 능동방어 시스템에 들어가는 요격탄과 그리고 대전차용으로 사용 중인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특히 주력무장으로 사용되는 MK44 30mm 부시마스터2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탄들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부시마스터2의 30mm 기관포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30mm 기관포를 사용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0mm 기관포는 우리나라의 참수리급 고속정에 많이 사용되다가 지금은 비오복합이나 차륜형 대공포에 사용되는 30mm K12 기관포인데요. 이 기관포와 부시마스터2의 30mm는 약실 규격이 틀려서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참고로 30mm K12의 규격은 30 곱하기 170이고요. 부시마스터2의 30mm는 30 곱하기 173입니다. 오히려 부시마스터2의 30mm와 규격이 같은 포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골키퍼 CIWS와 같습니다. 정확히는 골키퍼 CIWS와 그리고 A10 공격기에 사용하는 GAU-8 발칸과 동일 규격의 약실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이 된다면 골키퍼의 탄과 호환이 될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게 약실 규격은 같으나 진짜로 호환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차피 부시마스터2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사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미사일도 우리가 레드백을 위해서 스파이크 미사일을 수입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전부 국산으로 바꾸어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도입하는 레드백은 지금의 레드백이 아닌 한화가 국산화율을 대폭 높여서 개발한다는 레드백 EX일 것입니다. 솔직히 한화가 레드백 EX를 개발하는 건 고작 국내 수요 100여 대 때문은 아니고요. 역시 수출을 위해서인데요. 특히 지금의 레드백에는 많은 양의 이스라엘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고 이런 이스라엘 장비들은 중동이나 이슬람 국가에 판매될 때 문제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국산화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레드백을 많이 판매를 해도 한화에게 남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중동이나 이슬람 국가들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라도 국산화율을 높여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레드백 EX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장갑차가 더 이상 단순하게 수출용 장갑차가 아닌 정말 이제는 우리 군에도 배치될 장갑차이기 때문에 그 성능을 더 자세히 분석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사업의 핵심은 새로운 포탑의 개발이고 이 새로운 포탑은 무인 포탑으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요. 포탑을 무인으로 만들고 포탑에 바스켓을 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K21 장갑차를 보면 40mm 포에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기 위해서 대형의 바스켓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40mm 탄약이 차체에 탑재되는 포탑 바스켓 안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포탑이 장갑차의 차체 공간을 엄청나게 잠식하고 있는데요. 레드백 EX는 포탑에 바스켓이 없고 그래서 차체 공간을 전혀 잠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인 포탑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원래라면 사람이 탑승할 공간을 활용해서 탄약 등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용되는 포는 40mm CTA4이고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40mm CTA4는 완전히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실험실에서는 완성이 되었지만 연습탄과 철갑탄만이 개발되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폭탄은 개발되지 않아서 지금 고폭탄을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 아직 실용화하기에 부족한 부분은 이중급탄 장치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40mm CTA4는 철갑탄과 고폭탄을 주력으로 사용해야 하고 그래서 두 가지 탄을 사용할 수 있는 이중급탄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직 이게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술력이 없어서 개발하지 못한 건 아니고요. 다만 원래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0mm CTA4는 차기 상륙장갑차에 가장 먼저 사용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중급탄 장치나 고폭탄 같은 건 전부 이 차기 상륙장갑차의 개발 일정에 따라서 개발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화에서 레드백 EX를 개발하고 레드백 EX에서 40mm CTA4를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기 상륙장갑차의 개발 일정에 따라서 40mm CTA4의 이중급탄 장치를 개발할 수 없고
이제는 정말 서둘러서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능동방어 시스템은 단순하게 적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하는 요격탄만이 탑재되는 것이 아닌 무인기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있는 DIRCM 등도 탑재되는 대전차 미사일은 물론 무인기 대응도 가능한 복합형 능동방어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대의 핵심은 역시 지뢰방어 능력이고 현재 이건 우리나라의 삼양컴텍과 웰크론에서 개발하는 세라믹 방탄판과 복합재 방탄판을 사용해서 레벨 5급 방어력을 가질 것이라고 하고요. 특히 엔진도 국산으로 변경될 거라고 합니다. 현재 레드백에는 독일제인 MTU-881 엔진이 탑재되어 있지만 이 엔진은 현재 K9 자주포에도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K9 자주포의 엔진도 STX에 의해서 국산화 중이고 이 국산 엔진인 SMV1000이 레드백 EX에도 탑재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백 EX에는 캐나다의 회사가 공급하는 고무궤도를 빼고는 전부 국산화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고무궤도는 현재 40톤 이상의 장갑차에도 탑재할 수 있는 고무궤도는 캐나다 회사만이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개발한 상태이고 아직 우리나라가 40톤 이상의 장갑차용 고무궤도를 개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은 국산화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무궤도 빼고는 거의 모든 부분이 국산으로 바뀌고 특히 무엇보다도 사용되는 탄약이 다른 국산 장비들과 호환이 가능한 장비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장갑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하자면요. 폴란드의 매체인 비르트왈라 폴스카에 따르면 다음 달인 8월 1일에 폴란드가 개발한 보루숙 장갑차에 대한 첫 번째 정식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합니다. 폴란드는 보루숙을 총 1,400대를 도입할 생각이고 이번 계약은 그 중에서 1차분인 159대에 대한 생산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보루숙은 문제가 많은 차량입니다. 우선 도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차체를 키워서 여유 부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래서 방어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추가로 장착할 수 있다는 모듈형 장갑을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모듈형 장갑은 개발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도 잘 아셔야 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의 K21 장갑차가 도하 능력을 위해서 방어력이 떨어지자 그럼 도하할 때 말고 평소에는 모듈형 장갑을 장착해서 방어력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쟁이라는 건 항상 기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고 모듈형 장갑을 장착한다는 것과 그리고 모듈형 장갑을 필요할 때만 달고 필요 없을 때는 떼어놓는다는 개념은 현실적으로 전쟁 중에는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모듈형 장갑은 현대에 와서는 완전히 실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기갑 차량들은 대부분이 모듈형 장갑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루숙은 모듈형 장갑을 도입해서 도하하지 않을 때는 방어력을 높인다는 건 실용성이 전혀 없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미 폴란드 내에서도 비판이 많은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보루숙은 문제가 많고 더욱이 보루숙의 생산을 담당하는 국영방산 기업은 너무 생산 능력이 떨어져서 고작해야 1년에 60대만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폴란드가 원하는 1,400대를 생산하는 데만 2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폴란드에서 우리 레드백을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보루숙에 대한 정식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니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레드백이 우리나라 군대에서 채택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불과 며칠 전에 레드백을 우리 군에서는 도입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며칠 만에 뒤집게 된 걸 거듭 사과드리고요. 그러나 변명을 하자면 현재 이 사업은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정보도 차단되어 있어서 제가 알 수 없었다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 레드백이 도입된다고 해도 도입되는 수량은 기갑수색대에 불과 100여 대의 수량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정도 수량을 위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레드백 같은 장갑차를 별도로 개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화에서 수출용 장갑차로 레드백이라는 장갑차를 개발해서 이미 호주에까지 수출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국산화율을 대폭 높인 레드백 EX라는 모델까지 만든다고 하니 기갑수색을 위한 소량의 레드백을 도입할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이런 소량의 수량을 위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별도로 이런 차량을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 방산무기의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생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화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개발한 레드백 EX를 우리 한국군에서 소량이라도 도입해준다는 건 이 장갑차를 수입해가는 다른 나라들에게 레드백 EX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레드백이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고 하니 분명 기쁜 소식이긴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